위고비 마운자로 맞지 않아도 우리 다이어트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만났고 이제 저를 만나셨고 이 설명들을 다 들었고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에게 손에 다 이거 하나 쥐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드시면 살이 빠지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보고 지나가고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편, 2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이거 위고비 마운자로 대신 이거 드시고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1편, 2편 한번 또 보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살은 어디서부터 빼야 되냐? 어떻게 빼야 되냐? 식단으로 빼는 거예요. 운동으로 빼는 거 아닙니다. 운동은 그것을 도와주고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고 활력을 더 주는 거지 살은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인슐린 저항성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간헐적 단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먹는다? 바로 양질의 지방인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터도 그냥 버터 아니고 100% 순수한 동물성 지방의 양질의 버터를 드셔야 되고요. 그 버터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양질의 버터 같은 경우 인슐린은 거의 만들어내지 않고 칼로리만 넣어주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원이 들어가고 에너지원이 들어간 상태이니 점심때까지 굶어서 식사를 하셔도 막 폭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은 상태니까. 정말 못 믿겠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히려 버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버터를 컨트롤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먹을만 합니다. 너무 느끼하지 않나요? 안 느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좀 살을 빼려고 하려면은 사실 되게 큰 마음의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내면의식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내 스스로가 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 자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정체성.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되게 날씬하신 여성분이었는데 본인의 취미는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다라고 신박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취미가 뭐예요? 저 제 취미는 다이어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신 적 없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의 취미는 다이어트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살도 당연히 잘 빠실 거고 음식도 조절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계속 말로 나는 여태까지 다이어트를 해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어. 나는 원래 이런 거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해. 여자의 평생 숙제는 다이어트지.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동생도 지금 108kg 완전 고도비만에 군대도 그것 때문에 면제는 아니었지만 공익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너무 고도비만이라서. 그땐 더 나갔었어요. 130kg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비만이고 저희 아버지도 당뇨시고 저희 할머니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도 당뇨 직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 몸에 그 당뇨와 그리고 살찌는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히려 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비만 코드 책 같은 거 보고 논문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뺄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필라테스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주 7일 7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 7일 7운동. 다들 어떻게 7일 동안 7개 맨날 운동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습관 형성을 만들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꾸준히 하지도 못했고 달리기 조금만 해도 숨 헉헉대고 몸 라인도 예쁘지 않았고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제 스스로 정체성을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강한 게 저 혼자만의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도 출산을 하고 아기도 있고 한 가정의 어떤 가장의 마인드로 늘 살고 있는데 제가 아프면 저희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몸을 잘 못 쓰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은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제가 불과 지난 작년 말쯤에 찍었던 사진들 보니까 막 팔뚝이 막 이만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놓고 막 먹을
먹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결혼한 지 10년 넘었고 애도 좀 컸고 뭐 누구한테 뭐 잘 보일 일도 없고 그렇게 막 살을 열심히 빼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진짜 퍼진 아줌마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지도 않고 아직 내가 살 날이 창창한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딱 마음을 좀 새로이 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좀 달리하자.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정체성도 주 7일 7운동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 주 7일 5운동을 일단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진짜 시간 없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집에서 매트 운동부터 해요. 매트 운동. 뭐 하냐면은 그냥 플랭크 있잖아요. 플랭크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는 거 1분 30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플랭크에서 왔다 갔다 골반 왔다 갔다 하는 플랭크 46초, 엎드려 뻗쳐서 어깨 탭하는 거 46초, 사이드로 옆으로 해가지고 버티는 거 46초 이렇게 하면은 한 5, 6분 정도 되거든요. 쉬는 시간까지 하면 7분 정도 돼요. 이 정도 하고 그냥 아무 복근 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 홈트 찾아가지고 한 10분, 뭐 5분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트 운동을 한 15분 정도만 해요. 매트 운동 15분 한 다음에 뭐 하냐? 집 밖에 나가서 저희 집이 20층짜리 아파트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서 계단 오릅니다. 계단 오르기 1층부터 20층 오른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다시 1층부터 20층 올라가요. 이게 뭐 천국의 계단이지 다른 게 천국의 계단입니까? 헬스장 가서 천국의 계단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그 두 번 20층까지 올라가는데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15분 하고 계단 타기 15분 하면 30분 걸려요. 30분 걸리는데 이 30분도 시간을 못 낸다? 이거는 그냥 의지가 없다. 내가 진짜 살 빼고 운동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요 라는 핑계는 사실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 지낼만 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담할 때. 네, 운동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통 이제는 진짜 살려고 옵니다 라고 오셔요. 살려고 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근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몸이 막 아파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30대에 넘어가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해도 한 달간 증량시킬 수 있는 근력량이 평균 0.3kg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근육을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근육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내가 있는 근육을 유지라도 잘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증량보다 유지예요. 첫 번째, 유지를 시키려야 돼요.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단백질, 제가 손바닥만큼은 맨날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끼니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끼니마다 손바닥만큼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안 먹어주면은 단백질이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근육이 안 붙고 찢어서 회복을 해야 단백질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건데 찢지를 않으니 운동을 안 하니 당연히 계속 체지방만 쌓이고 잠을 오래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피곤하고 뭘 해도 기력이 안 생긴다 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웃기지만은 제가 운동센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센터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운동으로 빠지는 거 아니다. 식단으로 빠지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사실이고 저는 지금도 회원분들이 상담 오시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운동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근력이 빠져요. 식단만 조절을 하면 살은 체지방은 쭉쭉 빠지는데 근육도 같이 빠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찢고 다시 회복시키고 찢고 회복시키고 하면서 반복을 해줘야 식단 플러스 운동이 병행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디 라인이 예뻐지는 건 당연한 거고 고든 자세, 푹 잘 수 있고 피곤하지 않고 체력이 좋아지고 그걸 느끼실 수 있게 돼요. 제가 주 7일 7운동을 하게 되면서 요즘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고 또 말씀을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저는 필라테스 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오전에 저희 선생님들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필라테스를 했어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네, 소근육을 쓰고 그리고 짝짝 찢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도 좋아지고 근육 자체가 되게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해야 돼요. 달리기, 수영 이게 뭐죠? 유산소성이에요. 유산소성 운동을 일주일에 3번은 해야 돼요. 턱 끝까지 숨이 찰 만큼 존2라고 이야기를 해서 빠르게 걷고 좀 천천히 뛰어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거리로 뛰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0분 정도. 제일 마지막은 젖먹던 힘까지 뛰어서 턱 끝까지 숨을 한번 차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심폐지구력이 정말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피가 이제 빨리빨리 돌면서
되게 이렇게 활력이 돋는 게 느껴지거든요. 체력도 좋아지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만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좀 힘드시겠지만 달리기나 수영 같이 유산소성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또 제가 하는 거는 클라이밍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클라이밍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큰 근육들을 빡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등이나 이 정거근이나 광배근 이 뒤쪽을 엄청 많이 쓰게 돼가지고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하체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힘을 많이 기르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빙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프리 다이빙 그건 그냥 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영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스쿠버는 솔직히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큰 운동은 안 되는데 메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20kg예요. 그 20kg를 메고 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헬스도 하죠. 헬스. 이건 뭐 잘 하진 않고요. 무게치고 이런 건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으니까 헬스까지 넣으면은 요거로 그냥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병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원래 제가 7시간 반에서 8시간을 자도 좀 다 잔 것 같지 않게 피곤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계속 들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 당연히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음식도 잘 먹으려고 해도 계속 좀 힘든데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 7일 운동하고 식단 바꾸고 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수면 시간이 7시간 반이었는데 한 6시간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의 여유가 더 생긴 거예요. 근데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공복 버터차 먹고 점심때 탄수화물 안 먹는 식사하고 저녁에만 탄수화물 2분의 1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탄수화물 자체가 쭉 안 들어가서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졸리거든요. 왜냐면 몸에서 빨리 그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니까 에너지를 다 소화시키는 쪽으로 보내가지고 막 졸린데 그렇게 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생각한다거나 교육 과정을 짠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제 몸이 컨디션이 좋고 집중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도 더 잘 케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녁을 탄수화물로 2분의 1을 먹는데 그냥 고깃집 가서 고기 먹거나 한식집 가서 먹는 거 양껏 먹되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먹는 순서 야채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2분의 1 이렇게 바꿔서 먹기 시작하니까 먹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단지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 5가지 있었죠. 첫 번째 액상과당, 두 번째 그냥 일반당,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 세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 뭐 떡볶이,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거죠.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 튀김류. 5번째, 술. 이렇게 피해서만 먹고 싶은 대로 드셔도 돼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계속 처음에는 당연히 계속 먹고 싶은 거 있죠. 라면 같은 거, 칼칼한 거, 자극적인 거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아예 안 먹진 않았어요. 먹는데 양을 좀 줄여서 먹었어요. 젓가락 뭐 한 젓가락만 라면을 먹는다든지 한 번에 줄이기 힘드니까 조금씩 먹었고 지금도 정말 먹고 싶으면 팥빙수 못 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팥빙수 먹거든요. 먹는데 대신 식사하고 바로 먹으려고 해요. 그 인슐린이 갑자기 빵 터지지 않게끔 만들려고 공복에 먹으려고는 절대 안 해요. 제일 안 좋은 게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최근에 회원분 한 분이 저한테 미숫가루 아침에 대신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숫가루 탄수화물이잖아요. 눈 뜨자마자 그 10몇 시간 공복에 탄수화물 때려 넣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것도 정제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밀가루는 아니지만 갈아서 만들었잖아요. 몸에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당이 갑자기 빡 오르는 거예요. 인슐린이 요동을 치겠죠. 그 음식은 안 된다. 눈 뜨자마자 토스트, 눈 뜨자마자 시리얼. 와, 진짜 안 돼요. 정말 다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란물 입혀서 기름에 구운 토스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거. 내가 내 몸에 넣어야 되는 첫 번째 음식이 뭔지. 그럼 버터차나 아니면 방탄커피 지나가서 점심에 먹는 게 진짜로 내 몸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다? 클린 스무디인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갈아서 만든 것들을 첫 번째로 넣는 거니까 그 뒤에 단백질인 닭가슴살만 먹고 탄수화물 없죠. 과일 먹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상태에서 쭉 넘어가서 저녁으로 넘어가서 다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한 달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만 해보시면은 내가 알아요. 내 피부가 달라지고 내 몸이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화장실도 되게 편하게 가게 되고 잠도 좀 잘 자게 되고 좋아지는데 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이걸 느끼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식단이다. 네, 살은 식단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일단 안 먹어야 될 것들을 안 먹는 게 우선이고 뭐를 안 먹어야 되는지는 앞서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나가려면은 내 정체성부터 바꿔라.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자존감이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남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 몸에 내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방이 있어도 그 가방 안에 쓰레기를 넣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무리 저렴한 가방이라도 거기 안에 보석을 넣으면 그건 보석 가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내가 뭘 넣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그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뭐 대단히 빼어나게 좋은 몸매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 몸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주 7일 7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계속 가려 먹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저희 남동생 108kg예요. 살찌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집안에 내력이 있는 저기 때문에 저는 먹는 대로 찌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공부했고 더 노력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 도전하셨는데 잘 안 되셨다. 안 되셨을 수 있죠. 힘드셨을 수 있죠. 근데 그 과거의 나는 과거로 두시고 앞으로의 나는 또 앞으로의 나잖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정말로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났고 이제 저를 만나셨고 이 설명들을 다 들었고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들 다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뭐 사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에 다 넣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고 꼭 그 제품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유사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동물성 지방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지방 아니더라도 그 버터 아니더라도 성분표 보시고 100%인 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